안녕하십니까, 서파 사경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 2급뿐만 아니라 편차 제곱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차 제곱합은 SXX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편차 제곱합인 SXX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편차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편차 제곱합. 다시 해보라고요. 편차 제곱합이라고 우리는 명명을 합니다. 분사는 이 편차 제곱합을 n-1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편차 제곱합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표본의 분산이라고 하죠. 표본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분산을 일반적으로 S의 제곱이라고 표명을 하고,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얘의 제곱을 씌운 뒤 합계를 n-1로 나누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표본의 분산인 S의 제곱이라고 표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표본의 분산은 소문자고요. 편차 제곱합은 대문자인 S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SXX를 우리는 표본의 분산인 S의 제곱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편차 제곱합을 n-1로 나눠야만 해당되는 해당되는 S라고 말씀드릴 수가 S의 제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XX를 표본의 분산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해당되는 상관분석이나 여러가지 공식들이 있죠. 회귀계수와 그런 것들을 계수를 하게 되면, 우선 상관계수를 한번 보죠.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SXXY분의 SXY가 되죠. 근데 얘는 편차 제곱합, 얘도 편차 제곱합의 제곱근이죠. 편차 제곱합의 제곱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해당되는 분의 분산을 적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 얘를 표준 편차로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이유는 얘가 n-1로 적용하고, 얘도 루트 n-1, 루트 n-1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얘는 n-1이 되죠. 그리고 얘도 n-1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상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적용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회귀계수도 똑같죠. 회귀계수 같은 경우도 SX분의 SXY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부분이 어차피 n-1, n-1이 동등하게 제공되므로 상쇄할 수 있으므로 분산으로, 그러니까 해당되는 S 본산이나 공분산으로 적용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절대로 SXY는 공분산인 해당되는 XY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이 공분산으로 구하려면 해당 부분을 여러가지 결과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SXY를 공식을 한번 풀어보시기 전에 몇 가지 좀 사전에 필요한 사전 지식들이 좀 필요하신데요. 우선은 XI의 얘는 합계를 말하는 거죠. 다시요. 관찰값의 합계입니다. 얘는 관찰값의 합계고, 그 다음에 관찰값의 제곱의 각각의 제곱값의 합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관찰값의 합계의 제곱값이 있습니다. 요거는 서로 간의 값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는 각
관찰값의 제곱의 합계를 말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총합계의 제곱값이니까 결과치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결과치 같은 경우는 요 결과치는 우선은 평균값, 다시요, 얘 곽관찰값의 곽관찰값의 합은 평균값의 n으로 곱하기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치가 나타납니다. 자, 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1, 2, 3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총합은, 즉 여기의 총합은 6이 될 것이죠. 근데 얘의 평균값은 현재 몇인가요? 2고요. 개수가 3이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평균의 개수로 곱해도 해당 값은 여기는 동일하게 나타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전 지식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편차 제곱합을 좀 풀어보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SXX는 해당되는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얘부터 좀 풀어보면, 천천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우선은 합계는 우선적으로 외부로 빼내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외부로 뺄 건데, 우선은 i는 1부터 n까지 이 부분은 우선 생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우선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갈게요. 그렇다면 얘를 xi의 제곱값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i, 그 다음에 x바가 될 것이고, 플러스 2x바의 요거 아니죠? 요게 아니라 해당하는 제곱값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잘못된 부분이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요 부분을 이제 해당되는 여기 합계를 이 안쪽에 집어넣겠습니다. 이 합계를 안쪽에 넣어볼게요. 합계를 안에 넣으면 해당되는 xi 제곱의 합계죠. 각 관찰값의 제곱의 합계입니다. 각 관찰값의 제곱의 합계가 되고요. 요거 넣으면 해당되는 요약값이, 그러니까 합계되죠. 그래서 2에 곱하기 xi의 합계, 그 다음에 곱하기 x바가 됨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x바의 제곱의 합계를 말합니다. x제곱의, 그러니까 x바의 제곱의 합계죠. 평균의 제곱의 합계입니다. 그럼 평균 제곱의 합계인데, 요거는 우선적으로 요거는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요 부분은 아까네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n의 x바를 n으로 곱한 값과 동일한 결과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결과치 같은 경우는, x바의 제곱, 즉 평균의 제곱값을 1부터 n까지니까 얘는 n으로 곱해도 동일하겠죠. 얘 결과치는 동일한 평균의 제곱값을, 다시요, 동일한 평균의 제곱값을 제곱을 씌운 다음에 n으로 계속적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계속 요약을 하기 때문에 n으로 곱해도, 해당 부분을 n으로 곱해도 동일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얘는 달라요. 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각각의 관찰값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치가 산출이 됩니다. 근데 얘의 결과치는 다시요, 동일한 평균값을 1부터 n까지를 요약을 하기 때문에 n 곱하기, 그렇죠? x바의 제곱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치가 나타납니다. 평균값을 여러 번 곱한 거니까요, 동일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xi의 제곱, 즉 관찰값의 제곱의 합계를 요거를 풀어보면 2 그리고 n 곱하기
x 바 그 다음에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x 바가 될 것이고 얘는 n 그 다음에 x 바의 제곱값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딱 풀어보면 n의 x 바의 제곱값이 될 것이고 얘를 2배수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얘를 더하면 n x 바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n x 바의 제곱값으로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sxx는 xi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 바의 제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계속적으로 풀어보면 우선적으로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면 sxy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풀어보면 xi라고 푸실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되는가요? x바라고 푸실 수가 있죠. 그러므로 x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xy는 요거를 여기다 다시 풀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 판서를 하다가 지워져서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sxx는 xi 제곱의 합계 그리고 nx 바의 제곱이 되겠죠. 요걸 풀어보면 xi가 될 것이고 얘는 x바가 될 것이므로 얘를 하나씩 그대로 적용하는 것하고 동일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sxy라는 것은 어떻게 푸실 수 있을까요? 얘를 xi가 될 것이고 얘를 합계를 하는 거죠. 합계. 각각의 곱하기라고 합계를 구하는 거고 얘를 n은 그대로 놓고 x바 첫 번째 x바를 그대로 적용하고 여기에 나오는 x바를 그대로 적용하고 뒤에는 y바를 적용하면 여러분들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요 식만 아시게 되면 이 부분은 쉽게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풀어보면 얘를 조금 더 풀어보면 sxx는 어떻게 된다고요? xi 제곱의 합계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x 바의 제곱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풀어보면 요 부분을 조금 풀어보면 x 바라는 것은 평균이 되죠. 자, 평균이 됩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라는 것은 다 더해서 즉 xi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하고 동일하죠.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얘의 제곱값이니까요. 얘의 제곱값이니까 n을 그대로 놓고 천천히요. xi 남의 합계죠. 관찰값의 합계입니다. 관찰값의 합을 n으로 나누고 제곱을 씌움으로 요걸 풀어보면 요 안쪽을 풀어보면 n 곱하기 그 다음에 xi 합계의 제곱값 그 다음에 n의 제곱값으로 나눠지죠. 네, 그러므로 얘를 상쇄를 해버리면 n으로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sxx는 xi 관찰값의 제곱값을 합계를 하고 그 다음에 n으로 여기서 나오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만 다시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관찰값의 합을 제곱을 씌우고 n으로 나눈 거하고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n을 앞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이 n을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n으로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xi 관찰값, 각 관찰값의 제곱값의 합계를 n으로 곱하고 그 다음에 각 관찰값의 합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 결과치를 동일하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은 SXX는 각 관찰값의 제곱값을 합계를 낸 거를 n 그리고 x바의 제곱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조금 뒤에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뒷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여긴 똑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합계가 될 것이고요. 얘를 좀 더 풀어보면 해당되는 합계, 즉 각 관찰값의 합계를 제곱을 씌우고 n으로 나누는 것하고도 동일하고요. 얘를 또 한번 풀어보면, n은 앞으로 끄집어내면 각 관찰값의 제곱값의 합계를 n으로 곱하고 그 다음에 각 관찰값의 합을 제곱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 관찰값의 제곱의 합과 합의 제곱값은 다릅니다. 합의 제곱값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치를 이 세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요 세 가지인데 요 두 가지만큼은 이 두 가지만큼 정 안 되면 이 시기라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거하고 요거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걸 앞으로 끄집어내는 대신에 요거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대신에 얘는 평균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관찰값의 합에, 관찰값의 누적 합의 제곱값으로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사파 4강화는 있고요. 여러분들의 통계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